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컨디션 이슈로 텐션이 낮고 목소리 상태가 살짝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일본템 추천 영상인데요. 일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 출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 제품도 좋아하고 이래서 진짜 일본 뷰티 제품을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이건 정말 추천할 만하다 싶은 것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추천해 볼 겁니다. 메이크업 이외에 뷰티템들도 추천하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나눠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보면서 추천템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고고! 메이크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메이크업 추천템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추천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제품들은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한국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우리 궁금이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진짜 제품력만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온 거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저렴한 제품들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클레드뽀라고 하는 브랜드의 코렉팅 크림인데요. 이거 되게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미즈코시 미사토님이랑 같이 콜라보 영상 찍었을 때 그때 알게 돼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이게 일단은 제 피부에는 막 완벽히 맞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세미매트한 타입이라 가지고 건성분들한테는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선 기능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비비크림처럼 발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손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약간 부드럽게 그냥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이고 텍스처가 엄청 맨들맨들하고 얇게 발리고 피부에 밀착도 진짜 잘 되고 지복합성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텍스처이고요. 다른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친구들이랑 섞어서 발랐을 때 텍스처가 되게 좋더라고요. 얘랑 이제 섞으면 텍스처가 완전 제형이나 밀착력이 한 2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이거를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이거는 로지로사의 퍼프인데 이것도 아주 추천. 이렇게 발라줍니다. 촉촉하게 윤기 있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펴바르는 순간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밀착이 진짜 엄청 얇게 돼요. 다크닝 현상 막아주면서 가볍게 톤업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지속력이나 이런 거 높여주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형이 살짝 아쉬운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 유명템인지 알겠다 싶은 그런 제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 발라줄 건데요. 데코르테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이제 일본에서 좀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이걸 이제 딱 손등에 발랐는데 텍스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약간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손등에 짜서 스파츌라로 펴발라줄게요. 텍스처가 굉장히 쫀쫀한 타입입니다. 피부에 완전 이렇게 쫙 잘 달라붙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일단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에 또 추천하는 퍼프가 로지로사의 파운데이션 퍼프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템이거든요. 되게 통통하고 뭔가 재질이 보들보들해서 파데를 엄청 먹지 않고 균일하게 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본연의 텍스처랑 커버력을 살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진짜 퍼프에 파운데이션이 안 묻고 그냥 그 상태로 밀착을 시켜줘요. 이렇게 바르면 거의 잘 안 묻어나죠. 그리고 데코르테 파운데이션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커버력은 중간 정도인 것 같고 밀착력이 진짜 좋고요. 피부 표현이 상당히 예쁩니다. 복합성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바르고 나가면 그냥 수정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제품들이 밀착력 면에서 거의 다 만점인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얇고 밀착이 진짜 잘 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지속력, 밀착력 이런 것들도 챙기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주 추천드립니다.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데코르테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요. 팟 컨실러 팔레트 제품이에요. 거울이 있고 4가지 컬러가 있는 그런 친구이고 안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팟 컨실러가 진짜 텍스처가 너무 좋아요. 제가 팟 컨실러를 촉촉하면서 커버력도 좋은, 밀착도 좋은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아주 제격인 친구입니다. 일단은 이 00번은 컬러가 4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피치, 그리고 베이지 톤이 2개가 있거든요. 일단 이 피치 컬러가 다크서클 커버에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베이지 컬러들도 약간 얼굴에 있는 잡티들 커버하기 좋고요. 이건 화이트 컨실러는 아니고 하이라이터예요. 바세린광 같이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손으로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면은 멀티밤 같은 느낌으로 광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도 되게 작지만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하나는 좀 와이드하고 하나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인데 이 작은 브러쉬는 반대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퍼프도 있어요. 스팟 부분이나 점 같은 부분에 이렇게 콕콕 터치해서 올리기도 좋습니다. 굉장히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세잔느의 리퀴드 컨실러인데요. 코랄 피치 색깔의 리퀴드 컨실러예요. 근데 이거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엄청 잘 돼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엄청 다크서클이 잘 가려지는 대신에 색감이 엄청 세요. 잘못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주황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시거나 컨실러랑 살짝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주황기가 강한 편이에요. 제가 다크서클 이쪽에 한번 이걸로 커버를 해볼게요. 퍼프로 발라줍니다. 커버력이 상당히 좋고요. 다크서클 이 컬러 코렉팅이 진짜 잘 돼요. 얇게 되게 잘 발리는 편이에요. 얇게 딱 톤만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올려주면 다크서클이 아주 코렉팅이 잘 됩니다. 이 팔레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코랄 컬러 이걸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동봉된 브러쉬로 커버해줄게요. 진짜 얇게 엄청 밀착력 있게 잘 발리는 팟 컨실러라서 주름 끼임 없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잘 붙습니다. 완전 싹 가려졌죠? 그리고 나머지 잡티 보이는 부분은 베이지 컬러 2가지 좀 섞어가면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텍스처가 진짜 좋아. 촉촉한 크림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 같아. 근데 커버력이 좋은? 작은 브러쉬로 스팟 부분도 살짝 커버를 해보면 이렇게 콕콕콕 묻혀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싹 커버를 해줬습니다. 파우더는 이거 캔메이크의 마시멜로 파우더. 진짜 얼굴을 완전 뽀송하게 만드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뽀송하게 뽀얗게 정말 마시멜로처럼 표현하고 싶다. 이런 날에는 진짜 좋은 그런 제품. 꺼진 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겠습니다. 톤업이 진짜 확 되거든요. 무펄 하이라이터 느낌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그 미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 파우더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기는 한데 지성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정말 보들보들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브로우는 크게 추천템이 없어서 제가 원래 잘 쓰는 브로우로 빠르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페리페라의 브로우 모카토프 컬러. 메이크업을 살짝 그 일본의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리여리한 청순한 여배우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살짝 수수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아치형으로 그려주고 얇게 그리는 게 느낌이 좀 잘 날 것 같아요. 쉐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가네보의 스틱 쉐딩인데요. 사이즈가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산 게 아마 작은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막 사용은 많이 안 하는데 수정용으로 정말 잘 들고 다닙니다. 은은하게 발리면서 쉐딩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고 베이스도 안 까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딱 들고 다니면서 코 쉐딩하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촉촉
뾰족한 편이거든요. 펴바르면은 뽀송하게 좀 픽싱되는 그런 편.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전 매트 뽀송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좀 글로우하게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코 쉐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쉐딩이 엄청 잘 들어가고요. 컬러가 획기가 많이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줘도 블렌딩이 상당히 잘 됩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크기가 좀 작아서 턱 쉐딩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턱 쉐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쓰는 페리페라 쉐딩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쉐딩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사용하는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세잔느 하이라이터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캔메이크, 이게 세잔느인데 둘 다 광감이 되게 센 편이라 가지고 예쁜 편이고요. 텍스처에서 이게 좀 더 젤리 느낌의 좀 더 바세린광 같은 느낌이고 파우더리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글로우하게 피부 표현을 한다 하면은 캔메이크가 좀 좋고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한다 하면은 세잔느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캔메이크를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세잔느 하이라이터로 해볼게요. 이거는 4호 컬러입니다. 핑키한 느낌이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매끈해 보이면서 올라가는 하이라이터는 세잔느인 것 같아요. 텍스처 차이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진짜 매끈하지 않나요? 진짜 입자가 곱고 굉장히 매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섀도우는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케이트의 섀도우 팔레트이고 49 컬러의 이런 팔레트입니다. 이 컬러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중간 음영 컬러가 없어서 제가 항상 잘 쓰는 맥 섀도우 이것만 같이 좀 추가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첫 번째 이 컬러를 첫 번째 컬러는 굉장히 이렇게 과하지 않은 은은한 핑크 컬러이고요. 일본의 섀도우가 좋은 게 촉촉해요. 살짝 만졌을 때도 약간 말랑한 느낌이 있고 가루도 엄청 안 날리고 눈에도 되게 밀착이 잘 되는 그런 편이에요. 평소에 이제 섀도우 하면은 텁텁해 보이시는 분들, 주름에 잘 끼이시는 그런 분들이 일본 섀도우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얇은 브러쉬로 맥 섀도우 요거 사용해서 음영 잡아줄게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적당히 핑크기가 있는 브라운 톤이라서 애교살 음영 잡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동그란 작은 이런 브러쉬로 눈의 음영도 이걸로 다 잡아줄게요. 이 케이트 팔레트가 진짜 텍스처도 너무 좋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잘 뽑혔는데 이런 식으로 음영을 잡을 만한 컬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팔레트에 있는 이 두 번째 컬러로 미트임 잡아줄 건데요.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나는 붉은 미트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가루도 안 날려서 여기 미트임 이렇게 싹 잡아주기 정말 너무 좋아요. 여기 섀도우가 밀착력이랑 이런 것도 좋아서 지속도 되게 잘 된다고요. 이 팔레트는 언더 메이크업에 특화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컬러는 굉장히 매끈한 광이 있는 제품이라서 애교살 확 밝혀주고 싶거나 눈 앞머리 이런 데 터치해도 예쁩니다. 이걸로 애교살 빵빵하게 살려주고 이 글리터 얹어줍니다. 이것도 아주 예뻐요. 저는 글리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글리터를 총총 올려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은은하게 이렇게 펄감 넣어줄 때 좋아요. 이런 느낌 차르르하게 올라갑니다. 눈두덩이에도 살짝 올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일본 잡지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글리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룩에 사용하진 않을 건데 이거 세잔느의 리퀴드 글리터인데 이거 진짜 광감이랑 밀착력이랑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퀴드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엄청 얇거든요. 애교살을 이렇게 포인트로 콕콕 올려주기 좋아요. 글리터 반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속눈썹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뷰러로 먼저 속눈썹
찝어주고요. 일본에서 사온 속눈썹 붙여줄 건데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속눈썹이 유행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속눈썹 제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거의 통속눈썹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딘티라고 하는 브랜드의 속눈썹인데요. 돈키호테나 에코스메 가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속눈썹 되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 브랜드의 속눈썹이 다 예뻐요. 통속눈썹인데도 굉장히 가볍고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나오고요. 가닥 속눈썹도 보면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601번 스파클 온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가닥 속눈썹을 쫑쫑 모아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 아주 예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가볍고 되게 여리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밴드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아요. 통속눈썹 붙일 때 항상 앞쪽이나 이 뒤쪽이 풀이 제대로 안 묻거나 굳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속눈썹 접착제 사용해주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되게 조그만 이런 팁처럼 되어 있는데 떼졌을 때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주면 잘 붙어서 좋더라고요. 통으로 붙입니다요. 중간을 붙여주고 앞쪽과 뒤쪽을 잘 고정을 시켜주세요. 양쪽 다 붙이고 왔고요. 다 붙이면 이런 느낌? 깔끔하면서도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은근히 또 약간 일본 느낌스 나지 않나요? 뭔가? 제가 속눈썹 붙일 때 언제나 잘 쓰는 에뛰드 마스카라로 정리만 좀 해줄게요. 이 속눈썹이 얇고 되게 여리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진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은 이 마스카라를 여러 번 많이 쓸어서 도톰하게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캔메이크의 젤 아이라이너고요. 그리고 키스미의 리퀴드 아이라이너 3번 컬러 애쉬 브라운 이 컬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해서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캔메이크 젤 아이라이너는 발림성이 진짜 엄청 좋은데 고정력도 좋아요. 이렇게 완전 스무스하게 발리는데 조금만 지나면 고정이 확 돼서 진짜 고정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진짜 최고입니다. 이걸로 속눈썹 밑에 점막 부분 먼저 싹싹 채워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젤 아이라이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점막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걸로 정리. 속눈썹 풀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워서 속눈썹 풀 다 커버해주고 선명하게 잘 그려지기도 하면서 고정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러브라이너라는 제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안에서 굳어가지고 나중에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심했어요. 그 굳는 속도가 되게 빠른 느낌?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키스미로 이렇게 하고 아까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밑에 임했던 이 컬러로 아이라인 조금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블러셔는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일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바로 이 세잔느의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일본의 이제 블러셔들이 좋은 게 모든 블러셔에 이렇게 브러쉬가 같이 동봉이 돼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1번이랑 4번. 1번은 코랄 브라운 같은 좀 따뜻한 느낌이고 4번은 핑크 컬러인데 섀도감이 있지만 화사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도 약간 차분한 느낌? 오늘 룩에는 4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4번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터치해보면 이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예뻐. 일단 텍스처가 진짜 예쁘고 촉촉하게 올라가요. 피부가 엔질해 보이는 느낌으로 올라간달까? 수채화 같은 느낌? 한국에 나오는 그런 뽀용 핑크 컬러보다는 확실히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어요. 베이스 까지지 않으면서 피부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이것만 쓰면은 저한테는 너무 핑키한 느낌이라 1호 컬러 같이 조금 섞어서 올려줄게요. 약간 레이어링하는 느낌으로 분위기 있지만 다크하진 않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구운 복숭아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립인데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이글립스 립 펜슬로 먼저 립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피치 허니 컬러입니다.
립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질 스튜어트 뷰티의 립글로스 제품인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품력이나 컬러나 디자인이나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렸을 때 거의 투명한 컬러인데 약간의 코랄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립하고 그 위에 싹 레이어링 해주면 아주 예쁩니다. 15번.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약간은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반투명한 느낌? 아주 예쁩니다. 일본에 가신다면은 입술 위에 광감 넣어주는 그런 용도로 하나 정도는 쟁여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추천을 하고 싶었던 립이 이 립인데요. 키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립인데 이것도 글로우 립인데 되게 가볍게 올라가면서 입술이 되게 맨질맨질하게 표현이 돼요. 주름을 싹 메워주면서 맨들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 발랐을 때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요거는 2번 컬러. 따뜻한 로즈 느낌? 그리고 이거는 13번. 요거는 이런 느낌. 조금 더 핑크지만 따뜻 핑크? 9번 컬러는 톤이 다운된 로즈 브라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착색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입술 지워지고 이래도 지속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핑크 컬러를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13번. 이게 되게 얇게 발리면서 입술이 싹 메워지면서 발려요. 입술이 답답하지 않고 각질 부각 없이 되게 매끈하게 잘 발려요.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바르면은 이런 느낌? 오늘 메이크업엔 너무 핑키한 립이니까 살짝 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얹어줘 볼게요. 114번입니다. 누디한 핑크 느낌? 근데 이 114번은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거랑은 텍스처가 조금 달라요. 매끈 도톰한 그런 느낌? 청순 매끈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광도 예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헤어만 다시 만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고요. 일본 청순 여배우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진짜 다 써보고 정말 좋았던 뷰티 제품들만 소개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우리 공구미들이 이 영상 보시고 일본 여행 가거나 일본 뷰티 제품 구매할 기회가 있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일본 뷰티템들 추천하는 제품들 꾸려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그 영상까지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